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2000이 넘었고 코스닥도 700이 넘었고요. 이 정도면 최소한 주식시장은 3월의 하락에서 일단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마당에 좀 안타까운 댓글이나 쪽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두 개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배당 보고 투자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돼서 힘들다. 혹은 배당 펀드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더 안 좋다. 배당 받으려고 주식을 샀는데 배당 받은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일전에 게시판에는 글로 한번 썼던 내용인데 영상으로 자세히 남겨보려고 합니다. 배당 받으려고 주식 샀는데 주가가 배당 10년 받을 만큼 빠져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최근에 장이 좋아서 주식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당 투자하지 말라고 갑자기 썸네일에 올려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배당 받아서 재투자해서 복리를 쌓아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뒤집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란 게 돈만 있고 계좌 개설만 하면 심지어 돈 1,000원만 넣어도 500원짜리 주식 2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진입장벽 자체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돈을 진짜 벌려면 주식으로 수익을 최소한 은행이자보다 더 나오게 만들려면 갑자기 진입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진입장벽이 뭐냐면 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수익률 높이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적용해 보면 시가 배당률이란 정보 그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가 배당률 높은 게 쓸모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시가 배당률 자체만 놓고 시가 배당률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배당에 대한 책들 보시면 배당 귀족주라고 해서 시가 배당률 얼마에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줬고 배당 성장이 얼만큼 있었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평가하고 그런 회사는 배당이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을 하니까 배당을 보고 주식을 사도 된다고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주식이란 게 환경이 계속 바뀌고 투자의 본질인 기업 역시 환경과 자체적인 경쟁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그냥 게임에서 공략집 보고 그대로 따라하듯이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기업이 배당을 주는 돈은 땅 파서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단순화하면 기업은 영업을 하고요. 영업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빼고 이익이 남죠. 그러면 기업은 그 이익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현금도 쌓아놔야 됩니다. 여기서 현금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시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서 차입금도 좀 줄이면 좋겠죠. 그리고 남는 잉여 현금을 활용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배당의 흐름이에요. 모든 것의 원천이 기업의 영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을 모르면 배당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을 계속 높여왔고 배당을 걸은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아주 신뢰할 만한 신호로서 단독으로 받아들일 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는데 미국에서는 저런 게 통할지도 몰라요. 그게 100% 적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업을 바스켓으로 그냥 다 담아버리면 통하는 기업이 많아서 포트 전체적인 수익이 장기적으로 괜찮을지도 몰라요. 내수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거나 이익을 큰 사이클 없이 단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가격이 비쌀지언정 배당 정책과 배당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 바스켓으로 산다면 그런 회사가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좋은 기업을 뽑아내는 기준은 전 세계 공통인데 그 기업의 각각 특성과 환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같이 그 약간 조건을 달아서 쓰는 공식 같은, 그러니까 퀀트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가 낮은 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사의 퍼포먼스가 일관되고 안정적이어서 지표만 가지고 뽑아내도 미래에도 그 추세대로 이어질 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는 뜻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은 제조업이죠. 철강, 조선, 화학, 중공업, 기계, 자동차, 그리고 그에 딸린 중소중견 1, 2, 3차 부품사들 전부 다 제조업이에요. 이런 산업에 딸린 업체들 특징이 산업 사이클을 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비용적 측면에서 후발주자들의 무서운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저런 회사들이 잘 나갈 시절, 그러니까 배후에 중국이라는 노동력이 싸고 기술력이 부족한 거대 국가를 끼고 중간재든 완성품이든 마음먹은 대로 팔아먹으면서 확장을 할 수 있을 시절까지는 회사 영업도 좋고 이익도 계속 잘 돌아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든 세계 경기가 후퇴하고 있든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든 무슨 이유로든지 국내 제조업 경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과거 지표인 과거 배당률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배당이란 지표 자체는 기업과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배당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배당만 보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기업들 찍어서 예시를 들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기업명을 시원하게 오픈하고 예시를 들어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냥 숫자만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고 배당 투자했다가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쏟게 만든 회사인데요. 그냥 숫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 보시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회사의 배당만 보고 배당 주라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냥 현금 DPS만 보시면 되게 아름다워요. 꾸준히 늘려왔고 시가 배당률도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 본업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배당 주는 것보다 지금 차입 줄이는 게 시급한데 과거 배당만 보고 이 회사를 사는 게 주식해서 수익 내는 맞는 방향일까요? 이 회사 차입금이 거의 매출 규모와 맞먹어요. 저금리라서 이자 부담이 완화될 거라는 소리 할 수준은 한참 전에 이미 지나간 수준입니다. 저는 배당 보고 이 회사 괜찮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산업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산업과 이 회사가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판단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투자 판단 근거 자체가 다르니까요. 제조업 말고 다른 산업도 똑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게 배당이 계속 성장해서 높은 것인지 회사가 구려서 주가가 망가져서 배당이 강제적으로 높아진 것인지 봐야겠죠. 3월과 4월 팬데믹 상황에서 시가 배당률 자체가 높아진 회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영업 자체가 망가진 것인지 판단이 꼭 필요했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훼손된 회사는 주가도 안 올라오고 심지어 앞으로 배당 컷 당할 우려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긴 어렵겠죠. 반대로 지금 시가 배당률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낮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속한 산업도 탄탄하고 유망한데 기업이 가진 주주 환원 정책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일관적이라 배당 성장 내지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도 꾸준히 기대할 만한 회사는 적당한 가격에만 매수했다면 지금 시가 배당률이 낮아도 몇 년 후 내 그 매입 가격 대비 배당률이 엄청 높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팬데믹으로 고통받을 때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고 여러 번 게시판이나 그 영상, 뭐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했던 기업 신용정보 관련 분야를 예로 들면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시가 배당률 자체는 제가 앞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회사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추천이 아니고 그냥 제 판단으로는 이 분야 시장 수요라든지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팬데믹으로 낮아진 수준의 가격에서 매입하면 배당 성장도 누릴 수 있고 전혀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배당률이 높아도 부담스러운 업체가 있고 배당률이 당장은 낮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기본은 기업이고 그 기업을 얼마에 사느냐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요. 배당은 주식을 투자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대가라고 봐야겠죠. 배당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더 많이 뽑아내거나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같은 것을 하면 같은 맥락으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배당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받은 배당을 훌륭한 회사에 재투자해서 주식 수를 늘리고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누리자는 뜻이지 배당만 높은 기업을 찾아서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회사 잘못 투자하면 배당 10년 받아도 본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팬시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많아졌어요. 고배당주 100선 뭐 이런 것 같이 되게 엄선된 것 같고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 될 것 같은 안전한데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숫자로만 필터링해서 쏟아져 나오는 투자 리스트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투자 스터디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리스트가 내 투자의 풀이 돼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물론 그렇게 배당이든 뭐든 기준 몇 개만 가지고 리스트를 뽑아내는 투자가 쉬워 보이긴 하겠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머리 아픈 것도 없이 되게 명확해 보이고요. 근데 쉬워 보이지만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뭔가 부수적인 부분이나 지표만 보고 추출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테스트에서 연평균 뭐 25%짜리 수익이 찍히는 전략이라고 그냥 엑셀 돌리고 투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런 게 뭐 저렇게 이익이 뽑혔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 앞서 제가 말한 이유들 때문에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지표가 좋은 것이 완전 허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지표를 만든 기업의 퍼포먼스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지수만 보고 뽑아낸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수익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표상 저평가라는 말의 의미가 일시적인 부진이나 우려로 주가가 내려서 시장의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매수해서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높아진 가격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그 판단 자체를 포트폴리오 안에 기업 숫자 많이 쑤셔 넣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업을 반드시 꼭 보시고 산업을 보시고 경영자를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기업 숫자 무한대 늘린다고 저게 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전부 팩트고 제가 답이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투자 판단은 각각 다를 것이고 어차피 투자에 대한 결과도 미래에 본인이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 이야기 들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스스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잘못 샀으면 다시 사거나 환불하거나 되돌릴 수가 있지만 투자 수익은 시간과 돈의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크게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